전교조가 15년 만에 다시 법의 노조가 됐습니다.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가입시켜서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정부가 법정 노조가 아니라고 결정한 건 정당하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놓은 건데요. 교육부는 당장 후속 조치에 착수를 했고요.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에 앞서서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던 만큼 정부와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충돌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 안타까운 판결인데요. 과거 유시인 정권 시절이나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행정관청이 노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해산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노조 해산 명령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이제 87년도에 여야 합의로 대표적인 악법으로 폐지가 되었던 부분인데 88년 여소야대에서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시행령으로 즉 행정 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 어제 이제 전교조를 노조 설립 취소를 시켰던 바로 일반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입니다. 그래서 민주정부가 들어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이 노조 해산을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교조를 노조 해산을 시킨 거고 사법부가 그런 행정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승인해 준 꼴이 어제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2010년 3월쯤이죠.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교학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라. 전교조에 통보한 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된 거 아닌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9조 2항은 사문화된 시행령입니다.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요. 해직자가 노조라는 역할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해직자를 다시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노조의 역할입니다. 예. 이 노조 역할 자체를 부정하다고 저희들한테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문화된 법 규정을 들고 나와서 지금 전교조 해산을 노리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에 대한 미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6년에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도 크게 대립각을 세웠었고요. 정부가 들어서도 친일 독재 교과서라고 대표되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불채택 운동, 반대 운동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실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역할을 했던 전교조가 현 정부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거고 행정관청이 과거에 노조 해산 명령을 내리듯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부가 전교조를 내치려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교조에 가입된 해직교사가 모두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해직교사들이 9분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현재 22분의 해직교사가 계십니다. 22분. 이 전체 지금 전교조 조합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6만 조합원입니다. 6만 조합원이고요. 6만 조합원과 이제 22명이에요. 근데 이분들만 조합원에서 배제를 하면 논란이 쉽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은 저희 전교조의 어떤 결정사항과 참교육 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신 분이시고 어쨌든 시대의 한계 속에서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조합에서 내치라는 요구는 전교조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건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6만 조합원들 총투표를 통해서 9분의 해직교사와 함께 가겠다라는 결정도 저희들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직 조합원들은 전교조에서 내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행 법상 교원 노조에 가입할수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제 뭐 교총 같은 경우만 봐도 현행법이 문제라면 판결에 불복할 게 아니라 법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정규직에 대한 사실 시정 명령 이전부터 그 해직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 부분은 국제사회 관심거리였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한 부분입니다. OECD 가입 당시에 또 약속이기도 했었고요. 이 사실은 뭐 ILO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13번에 걸쳐 이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해고자뿐만이 아니라 뭐 구직자, 퇴직자, 즉 노동의 희망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의 끊임없는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 국회 역할이었고 행정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못된 법을 놔두고 저희들한테 강요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요구와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고자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권고를 해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거는 뭐 국제협약 약속이고요. 지금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들이 200여 개 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해고자를 노동조합에서 내치거나 그걸 국가가 강요하거나 조합 스스로 자격을 결정하지 않고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부분이 한국 사회를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씌우게 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해직 교사를 조합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조합의 재량이다. 법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해직 언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한국노총에 3천여 개의 기업노조가 있고요. 민주노총에 2천여 개의 기업노조가 있습니다.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 의해서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그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박탈시킨다는 것 자체는 노조 스스로 역할을 부정하는 거고 사용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라는 어영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얘기밖에 다르지 않습니다. 유독 이런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정교조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교제를 내치려고 하는 탄압의 일환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15년 전에 정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또 바로 OECD 가입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국제기구나 노동단체나 여기서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판결이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예, ILO 사무총장도 지난해 3번에 걸쳐서 긴급 개입을 했었고요. 올해 3월도 ILO 기준적용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저희들 제소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교노조법 개정과 법원의 통보 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판결도 아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ILO 입장에서 답답한 게 이 정도로 권고해서 행정부가 따르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번 권고할 때마다 그 강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ILO 사무총장의 방문 요청과 실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이런 전문가 팀들의 방문 요청을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마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교육부는 후속 조치에 착수를 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금 노조 지위 박탈당하면서 사무실도 이제 보조금도 사라지게 되고요. 상근자들도 학교로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예, 저희들 노조 전임자들이 72분이십니다. 지금 6만 조합의 현장 실천을 지원하는 이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72분이 다 현장에 복귀하게 되면 사실 정교조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물론 그 현 정부는 이거를 의도하였긴 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교조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기에는 저희들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조합원들의 어떤 지혜와 뜻을 좀 모을 계획이고요. 어제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여러 가지 발표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저희들이 이제
교원 노조법상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의 노조인데 거의 불법 노조로 취급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심지어 학교 현장의 조합비 납부를 행정실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원해주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반 동호회 모임도 필요하면 회비 납부를 도와줍니다. 하물며 법의 노조, 불법 노조가 아닌 법의 노조인데 전교조의 회비 납부를 지원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후속 조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각 시도교육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 특히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면서요? 일단 뭐 노조 전임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감도 재량의 범위가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깊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의 여러 가지를 무조건 사실 탄압의 일환으로 저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진보 교육감 측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나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할 것 같은데요. 예. 관련해서 전교조와 또 협의가 가능할까요? 저희들하고 공식적인 협의 자리를 갖기는 어렵고요. 일단 진보 교육감의 그 공약 자체가 역사 지방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망들을 많이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전교조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향성이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보 교육감의 탄원서의 배경은 단지 전교조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이라기보다도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정책과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교조가 절대적인 파트너로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하병수 대변인.